오늘 새벽 LA 한인타운에서 뺑소니 사고로 한인 여성이 숨지고 한인 남성이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길을 건너던 여성이 차량에 치였는데 남성이 차에 내려 여성을 돕던 중 2명 다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겁니다. 한 남성이 사무라이 칼을 휘두르고 다니며 이웃집에 기름을 붓고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칼을 휘두르는 용의자를 테이저건으로 제압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캐런 베스 LA 시장이 노숙자 퇴치를 위해 8억 2,7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강력한 모니터링도 시행됩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가까워졌습니다. 가상화폐에 힘을 실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하다는 관측이 따르면서 덩달아 값이 뛰고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LA 한인타운에서 뺑소니 사고로 70대 한인 여성이 숨지고 80대 한인 남성이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길을 건너던 한인 여성이 한인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에 치였는데 한인 남성이 차에서 내려 여성을 돕던 중 2명 다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겁니다. 경찰은 이들을 치고 도주한 차량을 추적 중입니다. 이재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는 오늘 새벽 5시 50분쯤 LA 한인타운 삼가와 버즈힐길에서 발생했습니다. LA 경찰은 길을 건너던 70대 여성이 80대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에 치였고 남성은 차에서 내려 여성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차량이 이들을 치고 달아난 겁니다. 70세와 83세 피해자 2명 모두 한인으로 확인됐습니다. The driver is described as a male Asian, Korean descent. And the victim who passed away due to her injuries is described as a female Asian, 70 years old, Korean descent. 2명 다 병원으로 즉시 이송됐으나 한인 여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한인 남성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발생 지역은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조용했던 새벽, 사고 소리에 잠에서 깰 정도였다고 주민들은 전했습니다. I woke up last night and heard it, yes, because my window actually faces that intersection. It's normally a fairly quiet neighborhood. It was originally settled by Korean families. 용의 차량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사건과 관련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한 남성이 사무라이 칼을 휘두르고 다니며 이웃집에 기름을 붓고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용의자 필의 응유에는 지난 수요일 오후 4시쯤 사무라이 칼을 들고 이웃집에 휘발유 캔을 들고 걸어가다 감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용의자는 감시 카메라에 찍히기 전에도 이미 다른 집에 불을 지르고 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불을 지른 집에 또다시 기름을 붓는 등 범죄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남성의 이웃은 남성이 휘두르는 사무라이 칼에 희생될 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칼을 휘두르는 용의자를 테이저건으로 제압했습니다. 용의자는 가중폭행 혐의까지 적용돼 보석금 $200만 책정돼 수감 중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뒤 쓰레기통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헤이워드 경찰국은 한 집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를 집안에서 총격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아들 25살 데이비드 산체스를 체포했습니다. 산체스는 부친의 시신을 집에서 약 7마일 떨어진 유니언시티의 한 쓰레기통에 유기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범행 동기 등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펌킨 농장에서 수천 달러 상당의 호박을 훔친 도둑들이 훔친 물건들을 모두 제자리에 돌려놓는 훈훈한 일이 일어나 화제입니다. 지난 19일 밤 리바이스 펌킨 농장에서 수천 달러 상당의 호박과 장식품 등이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후 도둑들이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훔쳐간 모든 물건들을 돌려줬다는 이야기입니다. 2년 연속 도둑들의 표적이 된 체스터필드의 펌킨 농장 주인 태미 클라크가 상심하는 중 4명의 도둑들은 농장에 돌아와 사과하며 훔친 물건들을 모두 돌려주었으며 물건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까지 도와줬습니다. 클라크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용서했으며 젊은이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LA의 한 교도소에서 마약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감자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 소방국은 오늘 아침 6시 49분쯤 LA 다운타운 400블락 이스트 보시에 스트릿에 위치한 남성 중앙교도소에서 약물 과다 복용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교도소 내 5,600호에서 정체불명의 물질에 노출된 수감자 7명을 발견했습니다. 수감자들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이 중 1명은 중태에 빠지고 나머지 6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국은 해당 물질로 추가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으며 유해물질 태스크포스가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일에도 LA의 한 교도소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수감자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카운티 교도소 사망자 가운데 20%가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캐런 베스 LA 시장이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숙자 퇴치를 위해 8억 2,7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금은 캘리포니아에서 지역 커뮤니티 100곳을 대표하는 지역기관 37곳과 전국적인 조직들에 사용되며 노숙자들을 쉼터와 서비스에 더 잘 연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결과를 추적,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강력한 모니터링도 시행됩니다. 세부적으로는 LA에 3억 8,036만 달러, 리버사이드에 2,135만 달러, 샌버나디노에 1,182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노숙자 집계에 따르면 2024년 LA 카운티 내 무주택자는 7만 5,300여 명이며 LA시의 경우 4만 5,250여 명에 이릅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건강을 위한 건강식품,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만든 것인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직 유한양행 전용 뉴질랜드 사슴 농장의 최상급 통로경과 유한양행 전용 인삼 농장의 6년근 통홍삼, 엄선된 한약재를 1등 제약회사 레시피로 한국식약처 우수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시설에서 만든 활력 증진 천수단, 그리고 전녹용 홍삼과 전홍삼. 213-738-1188 셀리온.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니,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트럼프는 이기적이고 정치도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것만을 주장하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때문에 그래서 별로야. 트럼프 했습니다. 트럼프를 찍은 건 아니고 공화당을 찍은 것 같고 민주당에서 뭐 막 제3의 성도 인정하고 이러는 게 해리스요. 더 이민 가정에 대해서 많이 공감할 수도 있고 약간 민주당 하는 쪽들 주들이 스테이트들이 공권력을 강하게 쓰는 거에 반대가 많으니까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돼야 되지 않나. 일주일 남은 대선 소식입니다. 트럼프 후보의 지지자가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이라고 말해 논란이 거센데요. 트럼프는 이와 관련된 언급은 피한 채 당시 유세는 사랑의 축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는 대선 막판에 표심을 뒤흔들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로라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7일 뉴욕 유세를 한껏 치켜세웠습니다. 당시 찬조 연설자의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논란이 뜨거운데도 관련 언급 없이 아름다운 행사였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There's never been an event so beautiful. It was like a love fest, an absolute love fest. 앞서 코미디언 토니 힌치클리프는 행사 도중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유색 인종 폄하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There's literally a floating island of garbage in the middle of the ocean right now. Yeah, I think it's called Puerto Rico. 푸에르토리코는 미국령이지만 할당된 선거인단이 없어 대선 투표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를 포함해 600만 명에 달하는 이주민이 본토에 살고 있어 이들 표심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회견에서 범죄 마약 카르텔의 자산을 압류해 불법 이민자 범죄 피해자 지원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021년 1월 의회 폭동 당시 트럼프가 군중 연설을 했던 곳에서 유세에 나섭니다. 분열과 혼란을 초래할 트럼프 재임을 막고 다음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선택을 촉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We are all here because we are fighting for a democracy. We're not about the enemy within. 지금까지 4,300만 명이 사전투표를 마친 가운데 공화당일 가능성이 높은 노인과 백인 유권자 비율이 4년 전보다 높아진 걸로 나타났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 우편 투표함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핵심 경합주에서는 벌써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서 대선 이후에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서부 워싱턴주 밴쿠버입니다. 우편 투표용지를 회수하는 투표함에서 불이 났습니다.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투표용지 수백 장이 타버렸습니다.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투표함 두 곳에 화재가 발생해 일부 용지가 훼손됐습니다. 경찰은 모두 연결된 방화 사건으로 판단하면서 투표함 앞에 멈췄던 용의 차량을 쫓고 있습니다. An incendiary device that had been attached to the ballot box, and that is what ignited this fire. 선관위는 훼손된 투표용지 봉투에서 고유 식별 번호가 확인되면 재투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에선 우편 투표 관련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비밀 유지에 필요한 속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투표자에게 재투표 기회를 주자는 주 대법원 판단에 공화당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비슷한 소송이 다른 주에서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특히 7개의 경합주에선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릴 경우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어서 대선 이후에도 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We can all see that Donald Trump is even more unstable. Now he wants unchecked power. The newest line from Kamala and her campaign is that everyone who isn't voting for her is a Nazi.
투표일까지 꼭 일주일을 앞둔 화요일, 해리스는 수도 워싱턴 DC에서 새몰이에 나서고 트럼프는 최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에서 유세를 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가장 뜨거운 경합주로 꼽히는 조지아주에서 전체 유권자 720만 명 중 290만 명이 이미 투표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지아주는 어제 낮까지 집계 결과 부재자 투표와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한 경우까지 합쳐 현재 290만 표를 돌파했는데 이는 조지아 유권자의 40% 이상이 투표를 한 수치입니다. 투표소에서 대면 투표한 유권자는 270만 명, 부재자 투표는 약 17만 명입니다. 조지아주에서 사전 투표 15일 차에 대면 투표가 270만 명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사전 투표에 가장 많이 참여한 연령대는 50에서 79세며 18에서 24세 투표율은 22.8%로 30대보다 높았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 유권자가 투표에 더 많이 참여했고 인종별로는 백인 유권자가 다른 인종보다 많이 투표했으며 다음으로는 흑인, 히스패닉, 아텍의 순이었습니다. 네, 선거에 앞서 LA 한인회관에는 3일과 4일 이틀간 이동 투표센터가 설치됩니다. LA 한인회는 지난 3월 예비선거 때 처음 도입된 이동투표센터를 이번 본선거에도 설치하게 됐다며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동투표센터에서는 선거 참여와 우편투표용지 제출, 그리고 현장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며 한국어로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투표센터는 일요일인 다음 달 3일부터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주 LA 한국문화원은 미주리주 워싱턴대에서 350여 명의 재학생과 교직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LA 한국문화원은 워싱턴대와 협업해 한글 캘리그라피, 한복, 한식, 전통 다도와 놀이개 만들기, 투호, 제기차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재학생으로 구성된 사물놀이, 아카펠라, 해금, K-팝 커버 댄스 공연도 호응을 얻었습니다. 행사장 한편에선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도서 전시와 홍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주 LA 한국문화원 측은 대학교에서의 행사는 미국 차세대 리더들에게 한국문화와의 친밀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며 더 많은 대학에서 한국문화 행사가 개최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가까워졌습니다. 가상화폐에 힘을 실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하다는 관측이 잇따르면서 덩달아 값이 뛰고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한때 73,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시간 새벽 4시경 비트코인은 하루 전보다 6% 이상 오른 73,544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어제 넉 달 정도 만에 7만 달러 선을 넘은 이후에 하루 만에 3,000달러 넘게 급등한 겁니다. 이후 지금은 다시 1,000달러 이상 떨어져서 72,000달러 초반까지 내려섰지만 지난 3월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 73,800달러에 바짝 다가선 분위기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되면 친가상화폐 대통령이 돼서 규제를 풀고 정부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want to be mined, minted, and made in the USA. It's going to be. It's not going to be made anywhere else.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밀고 있는 도지코인도 7% 이상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바탕으로 한 투자 상품 ETF에도 이번 달에만 우리 돈으로 자금이 5조 원 몰린 상태인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중국에 있는 한국 국민이 간첩 혐의로 구속됐는데 우려되는 일이 이미 여러 건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당국이 각국 외교관들의 숙소를 수색하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이징 정영태 특파원입니다. 중국 아노이성에 거주하던 한국인 50대 남성이 지난해 말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정국에 연행됐습니다.
삼성전자 출신으로 지난 2016년부터 중국 반도체 회사에서 일했는데 중국 측 기술 정보를 한국에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지난 5월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 시행 이후 한국인 첫 구속 사례입니다. 中国是法治国家，该韩国公民因涉嫌间谍罪被中方的有关部门依法逮捕。 개정법은 간첩 행위 대상을 기존 국가 기밀 정보에서 국가 안보 이익 관련 자료로 확대했습니다. 단순 통계나 산업 동향 자료의 해외 유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모호한 규정 탓에 자의적 적용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외국인 감시가 부쩍 강화되면서 올 들어 한국과 호주, 유럽 국가의 중국 주재 외교관 숙소가 수색당하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외교관이 출장차 묵던 호텔방을 비운 사이 중국 당국이 호텔 측에 문을 열라고 요구한 뒤 소지품을 뒤진 겁니다. 일부 국가 외교관들이 항의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진 적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 SNS를 통한 자료 공유를 피하고 종교 활동도 조심하라는 지침을 주재원들에게 내렸습니다. 일본의 경우 반간첩법 시행 이후 지난 10년간 학자와 기업인 등 최소 17명이 중국에서 구속됐는데 지난해 한 50대 일본인 남성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 한국 등에서 중국으로의 핵심 기술 유출 단속을 강화하자 중국이 맞대응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북한이 최근 김정은의 경호 수위를 전보다 한층 높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정은을 노린 암살 가능성을 의식한 거라고 국정원은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와 한층 가까워진 북한이 기술 협력을 통해 다시 정찰 위성을 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9월 김정은이 특수부대 작전 훈련을 현장 지도하는 모습입니다. 경호원들이 양복 대신 완전 무장 차림으로 소총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 즉각 사격 태세를 취한 채 김정은 주변에 서 있습니다. 국정원은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김정은의 경호가 격상된 게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김정은의 공개 활동이 10월 현재까지 110차례로 지난해보다 60% 이상 증가한 가운데 암살 가능성 등에 대비해 특수장비까지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요인의 김정은에 대한 암살 등을 의식해서 통신 제밍 차량 운용, 드론 탐지 장비 도입 추진 등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후계자 수업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딸 주혜는 최근 지위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8월 신형 탄도미사일 인계 기념식에서 주혜가 고모인 김여정 부부장의 안내를 받고 단상에 오르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은 주혜가 러시아 대사와 담소를 나누고 최선희 외무상의 보좌를 받는 지위에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러시아 대사와 직접 담소를 나누는 장면, 김정은, 김주혜가 둘 있는 사진, 투샷 사진을 공개를 한다든지 전담 경호원을 대동하는 등 확고한 입지가 감지된다. 지난 5월 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은 첨단 부품을 구입하고 러시아와 기술 협력을 통해 다시 정찰 위성 발사 준비를 하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미국 대선 뒤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석지영 하버드 법대 교수가 한인 최초로 미국의 최고 석학에게 수여되는 베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요 한인 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메트로가 범죄와 시설 고장 등을 보고할 수 있는 새 앱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LA 메트로는 새 앱을 통해 승객들이 위치 기반 서비스와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이미지와 비디오 공유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어도 제공됩니다. 할로윈 시즌을 맞아 뉴욕 시내 147개 지역 도로가 통제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할로윈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어린이들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 없는 트리골 스트릿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제 구간에서는 할로윈 축제 프로그램과 공연,
경품 제공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경찰들의 초과 근무를 줄이기 위해 거리 축제를 제안합니다. 뉴욕시 거리 활동 허가국은 뉴욕시 경찰국의 요청에 따라 올해 뉴욕시에서 신규 행사 신청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경찰국의 초과 근무 수당이 지난 회계연도 처음으로 10억 달러가 넘어서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석지영 하버드 법대 종신 교수가 미국의 최고 석학에게 수여하는 베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석 교수는 법률에 대한 대중적 이해도에 기여하는 등 법률 분야에서의 공헌도와 학문적 우수성을 인정받아 한인으로 최초 이 상을 받았습니다. 베리 프라이즈는 미 인문과학학계가 매년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룩한 학자에게 주는 상입니다. 한식당 한일관이 애틀란타 미슐랭 가이드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이번 미슐랭 가이드 시상식에는 모두 57개의 식당이 선정됐으며 한식장 2곳과 한인 운영식당 1곳이 포함됐습니다. 한식당으로는 도라빌 한일관과 우남정이 가이드 선정 식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이,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